자, 협의의 무권대리 갑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아주 중요하죠. 접은 의미 협의의 무권대리 갑을병 사례 문제로 나와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갑이 본인 을이 대리권 없습니다. 무권 대리인이에요. 이 무권 대리인이 병한테 팔죠. 매매계약. 병이 대리행위의 상대방. 매매계약. 자, 이 을이 누구냐면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아버지한테 1억 SOS 노름 좋아하는 놈. 그놈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불공정 10억짜리 땅을 1억에 팔았죠. 1억 송금해 줬어요. 노름비 갚았어. 근데 그 뒤에 또 빚을 1억 졌어요. 이번에 또 아버지한테 1억 좀 해주세요 할까 하다가 미안해. 그래서 집에 와서 위임장을 위조해서 아버지 땅을 팔아버렸어요.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서류 위조해서 팔았죠. 이게 무권대리예요. 자, 그러면 무권, 대리권 없이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 매매계약 본인 갑에게 갑 땅이잖아요. 아버지 땅 갑 애한테 등기까지 넘겨줬다고 해봐요. 뺏길까요?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땅을 내 대리인인 것처럼 팔았어요. 나는 상대방에게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겨요.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내 재산 처분 못해요. 처분은 내가 해야 돼. 처분 권한 소유자만이. 그래서 대리권 없이 매매계약한 거 이거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즉 갑은 자기 허락 없이 등기가 상대방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되찾을 수 있어요. 즉 무권 대리인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 대리권 없이 계약했죠.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본인에게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계약 하나마나 뻘짓거리 한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얘도 돈 못 받고 이게 무효예요. 법이 안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자, 본인에게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효. 문제는 이놈이 이 땅이 5억짜리인데 10억을 받았네요. 10억에 계약했네요. 그러면 아버지는 생각이 달라져요. 시골 땅 5억짜리를 자식이 무권대리로 10억에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10억에 이 계약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시골 땅이라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10억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아버지는 이 10억을 챙기고 싶어요. 비록 무권대리지만 10억을 받고 싶어요. 소유권 넘겨주고 10억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 매매계약을 유효로 만들어줘야 돼요. 유효가 돼야 병 10억 주세요. 나는 소유권 줄게요. 유효해야지 서로 채권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법이 가능하게 해줘요. 이걸 추인한다고 해요. 아버지가 이 매매계약 무효인 매매계약을 추인합니다. 이 두 글자 의사표시 추인합니다 쏘아버리면 무효인 매매계약이 유효로 돼버려요. 엄청난 거죠. 이게 추인이에요.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예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이 무효는 원래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무효예요. 그걸 확정적으로 무효다 해서 확정무효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가 아니라 현재는 무효인데 아버지가 추인해버리면 유효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 무효는 확정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나와요.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해요. 즉 확정적으로 언제까지나 무효가 아니라 가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변해버릴 수가 있어. 움직일 동, 흐를 유자예요. 추인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까지나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바뀌어 버려요. 이런 무효를 유동적 무효 그래요. 아주 중요해요. 유동적 무효. 별 3개예요. 별 3개. 현재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현재는 무효인데 어떤 행동이 개입하면 무효인 계약이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나중에는 외우면 되네요. 자, 그래서 본인에게 추인권이라는 권리를 우리 법이 줘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다 법이에요. 법. 좋은 게 있었네. 아하, 이제 발견. 이 분필이 좋거든요. 색깔이 이건 아니다. 나와. 안 나오네. 노란색 있고 빨간색은 저기 없나 보네. 빨간색도 저런 게 좋은데 없어요. 두꺼운 게 없어. 이 두꺼운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흰색을 이거 딱 하나 있네. 그래서 이거 쓰고 있는데 일단 쉬는 시간 한번 찾아볼게. 빨간색도 이게 좋아. 좀 이따 보면 알아요. 이 유동적 한번 적어볼까요? 두꺼운 거. 어떤 게 더 잘 보여요? 아닌가? 이게 더 좋나요? 이게 더 그죠? 이걸로 쓸게요.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잘 보여요. 더 선명해요. 자, 그래서 현재는 무효인데 추인해버리면 유효로 바뀌어버린다 해서 유동적 무효예요. 뭐부터 시작하느냐?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 이유 어느 누구도 내 재산을 내 허락 없이 날려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 내 땅 팔았다?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잘 팔았어. 그러면 추인을 해서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을 줘요. 법이. 그래서 본인에게 추인권이라는 권리가 나오는 거예요. 권리예요, 이거. 추인권. 또 얘가 5억짜리를 1억이 급하니까 그냥 금매로 1억이 날려버렸어. 그러면 본인은 추인하겠어요? 추인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5억짜리를 1억에 날리면 추인 안 하겠죠. 추인 거절. 추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겨요. 추인 거절권은 꼭 행사 안 해도 돼요. 왜? 무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영원히 무효예요. 근데 상대방이 자꾸 귀찮게 하면 추인할래 말래 하면 야, 안 해 임마. 거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본인에게 법이 준 추인권, 추인거절권. 중요한 건 추인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인권을 보는 거예요. 추인권 첫 번째 주인의 성질. 두 번째 추인을 누구한테 하느냐? 추인의 상대방. 세 번째 추인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 육하원칙이에요. 4번 추인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먼저 주체. 본인이 추인하죠? 본인이 추인권이 있으면 굳이 안 써요. 자, 성질.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만 쏘아버리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버려요. 이런 권리를 무슨 권리? 그렇죠. 형성해버린다 해서 형성권. 갑이 병에게 추인합니다. 의사표시만 쏘아버리면 바로 유효가 돼버려요. 효과 유효예요. 추인하면 무효가 유효로 바뀌니까 효과는 유효.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유효되는 법률 효과가 바로 발생해버려요. 자, 의사표시. 상대방 있을까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일까요? 추인은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추인합니다.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권은 그냥 내 물건 버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이 그냥 버리면 되고, 하지만 취소합니다. 계약 해지합니다. 추인합니다. 이거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돼버려요. 효과 발생하니까.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속해요.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죠.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바로 완성돼 버려요. 자,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법률 효과 유효가 되는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이 계약 추인합니다. 자, 병이 반대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즉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상대방 추인할 때 동의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시험은 이게 2번 나오는데 추인할 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 오지문으로 나오고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오지문으로 나오고 아니요. 추인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를 이용한다. 이렇게 X지문도 나오겠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는 거예요. 추인의 성질,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흘려요. 상대방 동의는 필요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걸 외우고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떠요. 시험에 안 뜨는 걸 토대로 OX를 골라내야 돼요. 민법은 머리를 써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이걸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외워버려야 돼. 자, 이거 하나 외우면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추인합니다. 모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다 세트로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이게 정칙, 물권법, 계약법에 계속 나와요. 상대방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냥 세트로 적용시켜버려요. 세트. 그래서 형성권 많아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다 형성권이에요. 또 다 2글자예요. 2글자. 대개가 취소합니다. 2글자. 해지합니다. 2글자. 추인합니다. 2글자. 여기서 철회합니다도 2글자. 다 의사표시만 쏴버리면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해버려요. 이런 것은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자, 준의 성질은 다 받고 누구한테 하느냐? 당연히 갑은 누구에게 추인하겠어요? 병에게 하겠지. 10억을 받아야 될 병에게 하는 거예요. 야, 병! 얘가 무권 대리인지만 따라서 나한테는 원칙 무효지만 추인할게. 상대방이 할 거예요.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일단 계약 상대방인 병에게 해요. 병. 자, 그러면 꼭 계약 상대방인 병에게만 본인 아버지는 추인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아들한테도 추인할 수 있어요. 아들한테도 할 수 있어요. 대신 아들한테 추인할 때는 반드시 이놈이 병에게 알려줘야 돼. 아버지가 추인했다는 사실. 만약 이놈한테 추인했다 빨리 전화해서 알려줘 했는데 이놈이 노름하느라고 전화를 안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추인했다는 사실을 모르겠죠. 그러면 본인은 비록 추인은 했지만 이 추인으로 상대방 병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이게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인은 꼭 상대방에게 병에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이거 봐야 돼. 오, 잠깐. 7번 났네. 적어놨어. 7번 났어. 7번. 이거 2번. 잽도 안 되죠? 7번. 이거 7번. 5번 이상 나온 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나온 거.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자, 이게 한 5번 나왔고 2번은 이게 나와요.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 병이 이 추인 사실을 알아야만 이놈한테 추인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병이 알아야지. 전화해 줘야 돼요. 따라서 이제 흘려요. 만약 상대방 병이 우리 안 알려줘서 전화를 안 해서 아버지가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상대방이 몰라요. 그러면 본인은 비록 추인은 했지만 이 추인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단 상대방에게
대항하려면 반드시 상대방 병이 아버지가 추인했다는 추인 사실을 알아야 대항할 수 있어. 어떻게든 알아야 돼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또 나오느냐? 추인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 OX. 추인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X지. 왜?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장난친 게 3번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알아두면 장난치는 걸 딱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이씨 빨간색인데 무권 대리의 상대방은 추인의 상대방은 원칙 병에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꼭 병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 순서에 들어가야 돼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는데 단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아야 이놈한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전혀 몰라 추인 사실. 그러면 당연히 대항할 수 없겠죠. 이렇게 딱 흘려. 이게 7번이나 나왔더니 또 나와요. 자, 방법 어떻게 하느냐? 의사표시 세트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끝. 효과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효과하고 상대방이 제일 많이 나왔어. 7번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기억하지 마요. 그 정도로 많이 나왔다는 얘기야. 저는 30년 기출을 다 모든 파트 다 적어놔요. 그러니까 시어봐. 몇 회는 중요하잖아. 몇 번 나왔는지는 다 적어놔. 7번 나왔대. 7번. 저는 이제 작년 기출만 나중에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예요. 제 요약집이 5월에 나오는데 작년 31회 기출 있죠? 31회 기출은 제가 박아놔요. 그러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작년에 나온 200개 지문이에요. 5, 4, 20. 200개 지문 중 10개가 나오고 나머지 190개는 올해 안 나와요. 약 5%만 연타로 내고 나머지 185개, 190개 정도는 그 지문은 안 나와요. 그러면 작년에 나왔네? 안 나올 확률이 90%네? 그러면 가볍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안 나온 거 위주로 제가 그래서 별 3개, 5개를 막 박아요. 해마다 적중률이 그래서 좋아. 그러니까 지금 별색 5하고 요약집이 나온 그때 별 3개, 5개가 살짝 바뀌어져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걸 제가 박는 거고 5월달에 제 요약집이 나오면 작년 기출은 살짝 지금 왕별 했는데 거기서 작년에 났네? 그러면 별 2개로 떨어져. 별 3개나 왕별 안 해요. 그래서 요약집에 제가 별 3개 왕별한 거 위주로 죽으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올해 나와요. 작년에 안 나온 거 위주로 90%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다 올해 뭐가 나오겠다. 저 작년에 31회 때 엄청 잘 찍어요. 작년에 통정이 30회 때 나왔는데요. 통정이 제일 중요하다겠죠. 또 나온다고 했어. 그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이 나온 지가 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차고 그중 차고가 나올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 특강 때도 얘기하고 5월 달에도 얘기하고 다 나왔잖아. 제가 올해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맞아요.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그래서 감이 있어요. 저는 감이 아주 좋아요. 원래 공동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저당권에 25, 27, 29에 나왔어. 그러면 31회 때 작년에 나와야 될 순서죠. 25에 나왔지, 27에 나왔지, 29에 나왔지. 그러면 31에 나와야 될 순서예요. 계산상은.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랬어요. 순서상 나올 때쯤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안 나왔잖아. 그런 게 많다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공부하되 5월달, 7월달 특강하고 할 때는 올해 제 나름대로 막 머리 써. 올해 뭐가 나올까? 기출 한 5년 분석해가지고 작년 것만 보잖아요. 그 전까지 분석해가지고 별 3개, 5개를 박아줘요. 이게 나올 때가 됐네? 그런 것도 얘기해드리고.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쪽에 막 제가 별 3개, 5개를 막 박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머리를 쓸 필요가 없죠. 제가 열심히 머리 써서 나중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 뭔만 한다. 별 3개, 5개만 죽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험 보면 막 내가 다 아는 거야. 왜? 거기를 집중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러니까 민법 점수는 잘 나와요. 저한테 배우면. 진짜라니까. 작년에 대부분 민법
60점에서 80점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는 보충했어. 학교로.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 되게 잘해. 진짜라니까. 믿어봐요. 믿는 도께 발등 안 찍혀. 자, 효과. 유효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왜 7번이나 나왔느냐. 무권대리인이 계약한 것은 5월 1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추인하는 것은 여기다 하죠. 아버지가 추인하는 것은 2달 뒤 7월 1일 날 추인한다고 해봐요. 항상 계약한 후 하겠죠. 나중에. 그러면 항상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가 민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되느냐. 이렇게 유효가 되느냐. 아니면 계약안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유효로 만들 것이냐. 자, 이 두 개가 문제. 즉 소급해서 처음부터 계약안 5월 1일자 거슬러 올라가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소급 처음부터 유효로 만들 것이냐. 둘 중 하나예요. 추인한 때로부터 여기까지 무효잖아요. 지금 무효니까 5월 1일부터 이때까지는 무효고 추인한 때로부터 이 계약이 유효가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소급시켜서 유효로 할 것인지. 자, 둘 중 어디로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법이에요. 제가 썼잖아. 소급. 소급해 있으니까 제가 썼지. 소급이요. 소급 유효 외우세요. 소급 유효. 7번 나왔어. 소급표가 있다. 엄청 중요해요.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한 추인은 소급 유효가 돼요. 이 소급은 무권대리 이놈이 계약한 날 처음부터 유효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은 소급표가 있고 어떤 것은 또 소급 안 한 게 있어요. 대부분 80%는 소급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소급 쪽이 좀 많고 소급하지 않는 것도 몇 개 돼요. 이건 각자 구별해서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잡아갈 거예요. 계약법까지. 소급 유효.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요. 다 했어요. 다 했어. 이제 정리하면 돼. 어제 통했어. 본인. 자, 본인에 대한 효과죠. 99페이지. 첫 번째 전문 볼게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 대리인으로 한 계약. 자, 무권 대리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대리권 없는 자가 계약 이렇게. 무권 대리 이렇게 네 글자는 잘 뜨지 않고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법조문. 그러면 머릿속으로 무권 대리군 이렇게 빨리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권 대리인이 계약했죠. 저 매매 계약했어요.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 갑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 말되죠. 말돼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무효란 얘기예요. 단 만약에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조문에 별 3개 하시고, 자, 우리 이 내용에 유동적 무효란 말이 없어요. 원래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자, 효력이 없다. 그 밑에 이걸 적으세요. 유동적 무효. 효력이 없다.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예요. 자, 이유 여기 있죠? 이걸 그대로 그려놔요. 법전 밑에 여백에 유동적 무효 적으시고 이 그림을 그려놔. 현재는 무효인데 추인하니까 유효로 바뀌어버린 이 그림을 정확히 그려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란 말이. 그래서 이 그림을 그 여백에 딱 적어놔요. 그래야 이해가 가. 유동적 무효란 게 뭔지. 현재는 무효인데 어떤 행동을 해요. 여기서는 추인이죠. 어떤 행동을 해서 추인을 하니까 유효로 이것까지 이걸 해야 돼. 유효로 바뀌어버리네. 이게 완전 키 포인트요. 바뀌어버리네. 그래서 유동적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거기다 별 3개 왔어요. 유동적 무효. 기출 2번. 자, 밑에 이제 추인의 의성질 갈게요. 추인 의사표시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1번의 두 번째 줄. 추인은 일단 의사표시예요.
1번에 동그라미 1에 두 번째 줄 의사표시 밑줄 하시고, 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오른쪽 추인은 자 밑줄 상대방 있는 단독행, 그죠? 단독행이란 말은 의사표시란 얘기예요. 형성권 밑줄. 자 추인할 때 상대방 밑줄 동의 필요 없다 밑줄. 이유가 없어. 이유가 형성권이 이유인데 그 동의 필요 없다. 밑에 여백이 있죠. 이거 적어놔요.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법률 효과 발생하는 형성권은 거기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고 이걸 적어놔요.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거기 밑줄에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밑줄에서 여백으로 끌고 와서 이걸 적어놔요. 여력 발생. 형성권은 내용이 있으니까 놔두고 일방적으로 쏴버리면 바로 추인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이제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그렇게 연결시키라는 얘기야. 이게 이유예요. 괄호 열고 닫아요. 항상 이유는 우리 시험 지문에 뜨지 않는 이유예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 결론을 풀어가라겠죠. 그래서 항상 괄호 열고 닫는다. 그걸 통해서 훈련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해가 돼요. 골라져요. OX가. 거기에 별 2개 하세요. 동의 필요 없다. 거기에. 자, 추인의 상대방 봅니다. 법조문 한번 볼게요.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병에 대해 하지 않냐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 상대방 밑줄. 원칙 병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아버지가 추인했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고치세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앞으로 전소수로 부정을 써놓으세요. 우리 시험은 절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절대 안 나와요. 풀어 쓴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적으세요. 대항 오 그러면 우리 필기 축약이에요. 대항 할 수 있다 네 글자 쓰지 마시고 대항하고 동그라미. X는 부정, O는 할 수 있다. 약어예요. 필기 약어. 대항할 수 없다면 대항 X. 필기할 때 축약 표현이에요. 그러면 필기량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이해해보죠. 원칙 추인할 때는 누구에게 해야 돼? 상대방 병. 하지만 꼭 상대방에 대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왜? 무권 대리인에게 했더라도 무권 대리인이 병에게 다시 전화해줘서 상대방 병이 아버지 추인 사실을 안다면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은 자 밑에 내용 밑줄 무권 대리인 밑줄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당연히 계약 상대방 밑줄 고딕 이 상대방 병을 말해요. 할 수 있다. 여기에 별 3개. 이 법조문에 별 3개, 1번에 별 3개 합니다. 그래서 추인은 꼭 상대방에 대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자, 여기 별 3개 하시고 다음 페이지 이제 한 장 넘겨서 2번 봐봐요. 자, 무권 대리인 아들 을에게 아버지 갑이 추인했어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말이 어려워요. 바로 결론. 이렇게는 우리 시험 잘은 안 나와요. 어찌됐든 자 무슨 말일까요?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했어. 선의는 몰랐다죠. 추인 사실을 몰랐어. 그럼 이놈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해가죠? 그 위에 적어요. 추인한 경우 위에 여백에 이걸 적으세요. 이거부터 훈련을 해야 돼. 바로 그 들이대 버렸으니까 자 이걸 적어요. 상대방 병이 아버지가 추인했다는 사실을 상대방 병이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 이걸 적어놔요. 여백에. 상대방 병이 알아야 추인 사실을 알아야 이놈한테 본인은 대항할 수 있다예요. 그걸 먼저 읽어야 돼요. 공부할 때. 이걸 그냥 먼저 읽고 상대방 병이 추인 사실을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 자,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알아야 대항할 수 있으니까 만약 몰랐어 상대방이 선이 같은 말이죠. 그러면 대항하지 그렇게 이제 화살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들이대지 말고 시험은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훈련해야 되니까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무권 대리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에게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병이 이 추인 사실을 알아야 이놈한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선이 상대방이 몰랐다면 이놈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별 3개.
그래서 1번하고 이 동그라미 2번 합쳐서 7번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 이건 2번 나왔고 이게 5번 나왔어. 보세요. 상대방 무권 대리 이게 5번 나왔어. 상대방에게만 해야 된다. 장난친 게 3번. 그냥 흘러가는 걸로 무권 대리에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주인의 방법 간단하죠. 명시, 묵시. 1번의 맨 오른쪽 명시. 명시적 의사표시예요. 말이나 글로 선명하게 주인합니다. 의사표시 원고. 명시, 묵시. 행동으로 밑줄만 하세요. 세트죠. 모든 의사표시 법률 행위는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맞는 지문. 명시, 묵시. 자, 추인의 효과 법조문 4번.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기 왕별합니다. 정답 지문으로 박혀요. 여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자, 효력이 생긴다. 거기 유효 적으세요. 항상 우리는 한자로 유효도 나오고 한글 효력이 생긴다. 한글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자, 소급의 동그라미. 소급이죠. 이걸 장난치야.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 유효 외우세요. 이거 외워야 돼요. 소급표가 있다. 무권 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이건 외워야 돼요. 이해가 아니에요. 이건 왜? 법이 소급표를 뒀으니까. 마치 법률 행위는 등기하고 법률 규정은 등기 필요 없다. 이거 똑같대. 외워야 돼요. 법이 선택한 거예요. 소급표를. 이해가 아니에요. 외워야 돼요. 무권 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 유효, 소급 유효.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7월까지 외우세요. 7월까지. 자꾸 보면 외워집니다. 나중에 외우란 얘기예요. 외워져서 외우란 얘기예요.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해. 아, 그렇구나. 소급표를 뒀구나. 법이. 오, 이러면 돼. 지금 1월달 단계는. 왕별. 그래서 1번 다시 반복합니다. 본인이 추인했어요. 무권 대리 계약안 5월 1일자로. 자, 소급 유효. 다시 한번 내용에서 확인. 왕별. 소급 여기는 또 유효죠. 그래서 효력이 생긴다. 유효다. 이런 게 다 같은 말. 오케이. 상대방에 대한 효과. 최고 초래. 이제 여기 할 거예요. 여기도 아주 잘 나와요. 추인권하고 최고 초래권에서 주거라고 나와요. 가불병으로. 사례 문제로. 자, 상대방에게도 본인에게 추인 거절권 권리 2개 줬죠. 상대방에게도 공평하게 권리 2개 줘요. 하나는 최고권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는 철회합니다. 철회권이란 게 나와요. 자, 철회부터 합니다. 철회합니다. 의사표시예요. 병 상대방이 이 계약을 철회해요. 자, 본인은 추인하고 상대방은 철회로 날려버려요. 무슨 얘기냐? 철회가 뭐냐면은 없애는 거예요.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취소하고 비슷한데 철회는 소급표가 없어요. 철회도 날리는 거예요. 자, 유동적 무효를 확실히 무효로 만들어버린 게 철회예요. 철회! 취소하고 어감이 좀 비슷하죠. 되돌린다는 거. 되돌린다는 얘기는 뭔가를 했는데 되돌려버린다는 얘기는 없앤다는 얘기예요. 철회는 언제 나오느냐? 이 경우에 나와요. 5억짜리를 10억에 병이 샀어요. 내가 병이라고 생각해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계약한 후 내가 5억짜리를 10억에 산 거야? 2배 주고 산 거. 이때 알았어요. 계약할 때 비싸게 알면서 비싸게 사지는 않겠죠. 나중에 내가 2배 주고 샀구나.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왜? 계약은 이미 썼으니까. 계약서 쓰면 얄짤 없어요. 10억에 사야 돼요. 10억 줘야 돼요. 그런데 이놈이 무권 대리래요. 그 사실을 그 일주일 후 알게 됐어. 자기는 처음에 무권 대리인지 몰랐어. 그래서 10억 계약을 했는데 2배 주고 산 거야 내가? 한참 잠을 못 자고 있다가 근데 이놈이 무권 대리야? 위임적 위조한 놈이야? 나쁜 놈이네? 그러면 얘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권 대리한 사정을 알았죠. 그러면 무권 대리하고 한 계약이니까 이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란 얘기는 얘는 10억 안 줘도 된다는 얘기요. 그죠? 자, 그런데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10억 줘야 돼. 유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때 빨리 철회로 날려버려야 돼. 즉, 철회는 상대방이 이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를 확실히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철회하면 유동적 무효가
확실히 무효가 돼요. 확정 무효가 돼요. 그래서 계약을 확정 무효로 완전히 날려버리는 게 철회예요. 문제는 추인하기 전에 해야 돼. 즉 추인하고 철회는 같은 상황에서 나와요. 5억짜리를 10억에 계약했을 때 본인은 추인하고 싶고 10억 받고 싶고 상대방은 2배 주고 사기는 싫어 없애고 싶고 같은 상황. 그러면 먼저 한 놈이 이겨요. 먼저 한 놈이 이겨. 자, 얘가 내일 아침에 내가 가반대 전화해서 이 계약 없애버려야지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다음날 아침 가반대 전화가 왔어요. 또는 얘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 받으면 안 돼. 전화 받으면 안 돼. 아니면 받자마자 철회하든가. 근데 전화 받았어. 상대방이 쉿! 쏘아버렸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철회 못해요. 먼저 한 놈이 이겨. 추인해버리면 유효로 확정돼 버리거든. 본인이 추인하면 유동적 무효가 유효로 확정돼 버려요. 확정돼 버리면 철회 못해. 마찬가지. 얘가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되죠. 철회! 쏘아버리면 본인은 추인 못해. 그래서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겨요. 자, 우리 시험 어떻게 나오느냐? 먼저 한 놈이 이긴다. 이렇게 안 나와요. 본인이 추인한 후라면 이놈은 철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철회한 후라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고, 이렇게 기출이 두 번이 떴죠. 이해가죠? 먼저 한 놈이 이긴다. 이걸 통해서 얘가 먼저 철회했네? 그러면 본인은 이제 추인 못해. 왜? 무효로 확정됐으니까. 확정된 건 안 되는 거예요. 번복이. 확정인데 어떻게 유효로 번복해, 추인. 유동적일 때만 번복이 가능해, 추인을 통해서. 그래서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긴다. 즉 추인 있기 전까지만. 반대, 추인 후라면, 본인이 추인한 후라면 철회할 수 없다. 우리 시험에 얘기했어요. 추인한 후라면 철회할 수 없다. 마찬가지. 본인도 상대방이 철회로 날려버린 후라면 추인할 수 없다. 이게 서로 같이 돼. 그 다음 누구에게 철회하느냐? 상대방이죠. 자, 철회 상대방은 파란색 있네요. 본인에게 철회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법이 둘 다 철회 상대방으로 규정해놨어요. 법 규정. 이것도 3번 나왔어. 무권 대리인에게도 철회할 수 있고 본인에게도 철회할 수 있고.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아버지 본인에게도 철회할 수 있고 상대방.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철회라는 것은 이 계약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죠. 확정무효로 만들면 좀 힘이 아주 센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 비용이 계약을 철회해서 날려버리려면 이 상대방은 반드시 무권대리라는 점을 모른 선의만 처리할 수 있어요. 무권대리라는 점을 몰랐던 선의 상대방만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지. 만약 처음부터 계약할 때 이놈이 위임장 위조해서 아버지 땅 판다는 걸 얘가 만약 알면서 계약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법은 도와주지 않아요. 이놈을. 너 임마 위임장 위조해서 아버지 땅 몰래 판다는 사실을 너 알면서 계약한 거야? 이런 놈한테는 철회라는 아주 강한 권리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만 얘는 철회할 수 있지. 만약 상대방이 무권대리라는 처음부터 악이라면 절대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게 8번 났어요. 한 끗 차이로 많이 났어. 선의만 처리할 수 있지. 무권대리라는 점을 알면서 계약한 나쁜 놈, 악인은 항상 나쁜 놈이에요. 알면서도 했으니까 처리할 수 없다. 법조문이에요. 지금 제가 한 것은 다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이게 8번. 소급 유효 7번. 이거 8번. 한 끗 차이로도 많이 났어. 중요하죠? 7, 8번 나온 건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3번만 나와도 우리 되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왜? 나올 게 엄청 많거든요. 범위가 많은데 30년 동안 3번 나온 것도 많아요. 대부분 1번. 아예 안 나온 것은 뭐 부지기수고. 근데 3번 이상 나온 건 5번. 꽤 많이 나온 거예요, 속해요. 근데 뭐 7번, 8번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철회예요. 자, 최고 볼게요.
최고라는 건 뭐냐? 최고. 완전히 달라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하지만 최고 물어보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일단 그걸 아시고. 자, 뭘 물어보느냐? 상대방 병이 최고는 어느 상황에 나오냐면, 자, 이때 나와요. 5억짜리를 1억에 잘 샀어요. 상대방이. 잘 샀는데 무권대리야. 그러면 무효죠? 무효야. 내가 1억에 이 땅을 5억짜리를 가져오려면 이 계약이 유효가 돼야 돼요. 그래야 1억 주고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니까. 그런데 무권대리 계약은 무효니까 계약서는 썼지만 1억 주고 소유권을 못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1억에 가져오려면 본인이 추인을 해줘야 돼. 본인이 추인을 해줘야 돼.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좀 해줄 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추인 여부에 대한 답 좀 해줄 것을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병은 본인에게 추인권자에게 물어봐야 돼. 본인에게 추인할지 말지 추인 여부에 대한 답 좀 해줄 것, 확답을 해줄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이 돼요. 추인할지 말지 이달 말까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연락을 받은 갑은 추인할지 말지 결정해서 가타부타 알려줄 수도 있지만 언제 최고 상대방한테 전화가 오느냐 갑한테 이때 와. 이때는 절대 안 와요. 왜? 10억 주고 사면 안 물어봐요. 바로 철회해버리지. 그러니까 최고 상황이 온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계약을 잘했을 때예요. 추인을 바라는 마음에서 추인할지 말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얘는 추인을 원해요. 왜? 잘 샀으니까. 그러면 얘가 추인을 원하면 본인은 추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물어보면 무조건 안 할 상황. 왜? 얘 입장에서 보면 잘 못 팔았거든. 그러면 갑은 경우수 두 가지. 연락 왔을 때 이달 말까지 알려주세요 하면 저 추인 안 합니다. 이렇게 딱 추인 거절해 줄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5억짜리를 아들이 1억에 팔았기 때문에 본인은 얘를 잡고 있는 중이에요. 화가 나서. 따라서 이놈이 연락 좀 해주세요 해도 걔 무시하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왜? 얘한테까지 신경 쓸 일 없었지. 열받아서 얘 잡고 있거든요, 아들. 그래서 굳이 답을 안 해요. 추인할 생각이 있으면 추인할게요. 연락을 답을 해주는데 추인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놔둬도 되거든. 그래서 이달 말까지 알려주세요. 상대방 병이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그 기간까지 답을 확답을 자 외워야 돼요. 발하지 않았다면 즉 이달 말까지 답이 없었다면 연락이 없었다면 효과 연락이 없었죠. 그러면 추인한 걸로 볼까요? 추인 거절로 볼까요? 거절이요. 거절. 추인 거절한 걸로 봐버려요. 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얘는 추인할 생각이 객관적으로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추인할 생각이 있었으면 연락했어요. 그래서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로 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 법조문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최고 물어보는 것은 반드시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 왜? 추인 여부를 물어보죠. 추인할지 말지. 그러면 추인권이 있는 갑에게만 물어봐야지 무권대리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얘는 추인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고 상대방은 반드시 본인. 그 다음 원래 의사표시잖아요. 철회합니다. 얘가 추인할지 말지니까 추인 의사표시죠. 모든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언제 효력 발생하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전화하면 바로 효력 발생. 편지를 보내면 상대방 집 우편 수신함에 톡 넣어졌을 때 도달이라고 봐요. 도달주의 이게 원칙인데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우리 이 앞에 있죠. 도달주의. 그런데 이것만큼은 예외 발신주의. 우리 시험범위에서 딱 두 군데 나와요. 첫 번째 발송하지 아니하면
발신주의를 택해요. 도달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그대로 외워야 돼. 발신주의 예외가 우리 시험범에서 딱 두 군데예요. 여기서 하나, 계약법에서 하나 나와요. 계약법 총론에서 거기는 그때 가면서 하면 되고, 추인에서 나와. 최고에서 발하지 않으면 발, 이걸 외우면 돼요. 자꾸 읽으면 자연스럽게 읽으면 절대 안 틀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발하지 않으면 주인 거절로 본다. 그래서 이거 장난치고 이거 장난치고 주인한 것으로 본다. 이딴 식으로 장난치고 도달하지 아니하면 확답을 이렇게 장난치고 무권 대리인에게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치고 장난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죠? X지문. X 골라내. 장난친 데를 잘 잡아내야 돼. 객관식 시험은. 다음 중 틀린 것은 4개는 옳은 설명이고 하나가 틀리죠. 그 틀린 걸 장난쳤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게 정답이란 얘기요. 그게. 그래서 최고. 이제 마지막 하나. 최고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예요. 그런데 최고는 의사표시가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이 분필 좋죠? 더 또렷하지 않아요? 아까 저거보다? 비슷하나? 이걸로 할까요? 네, 그래요.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면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왜?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자, 왜 최고 물어보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 의사를 상대방 본인에게 추인할지 말지 표시했는데 의사표시 맞는데 왜 의사표시가 아니지? 의사표시 맞는데 물어보는데 내 의사를 상대방 의사표시 맞는데 왜 아니라고 했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되려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내가 원한 효과가 발생해요. 내 의사대로. 그게 의사표시 법률행위 개념이에요. 혹시 기억나요? 권리변동에서 이쪽이 법률행위, 법률효과, 권리변동에서 왼쪽이 법률행위, 오른쪽이 법률규정.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계약했어요. 법률행위.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상속받았어요. 법률규정. 생각 안 나도 돼요. 계속 할 거니까.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당사자가 원한 대로, 의사대로. 하지만 상속과 같은 법률규정은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해요. 즉 의사표시가 되려면 당사자가 원한 결과가 발생해야 의사표시라고 해요. 원한 효과,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해야 돼. 그런데 얘가 물어볼 때는 아까 얘기했죠. 잘 샀을 때 물어봐요. 추인을 원해. 얘는 최고할 때 속마음은 갑이 추인해 주길 바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상황에서는 10억조가 안 좋게 비싸게 사면 최고 안 해. 철회로 날려버리지. 상대방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물어본다는 것은 추인을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은 연락 없으면 추인한 걸로 봐요? 거절로 봐요? 거절로 봐. 그러면 얘가 원한 번은 추인해 주길 바라는데 법은 거절로 보죠? 연락 없으면. 그래서 이 최고 효과는 얘가 원한 결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해요. 법이. 그럼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했죠. 따라서 최고는 이쪽 왼쪽 동네 법률행위 동네가 아니라 법률 규정 동네예요. 그래서 최고는 이 동네에 속해.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에 속해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 법 조문이 정한 거절의 효과가 나니까 동네가 왼쪽이 아닌 법률 규정 동네.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 이쪽에 속해. 상속은 사망. 그죠? 법 규정. 여기는 최고가 이 동네에 속해. 그래서 최고는 의사표시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지가 원한 효과가 아닌 법이 정한 효과. 이유.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네요. 그러면 의사표시 법률이 이쪽 동네 아니지. 저쪽 동네지. 그래서 최고는 너는 뭐니? 하니까 네, 저는요.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준 법률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용어가 나와요.
의사적 요소는 있지만 의사 표시가 아닌 통지로 바꿔버리고요. 의사의 통지란 말은 의사 표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또 법률행위 아니죠. 법률행위는 아닌데 법률행위랑 비슷해. 비슷할 준자예요. 그러니까 준 무슨 단어가 나오면 뒤에 놈은 아니야. 근데 뒤에 놈하고 비슷해. 그럴 때 준자를 붙여요. 법률 용어예요. 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닌데 이놈이 법률행위는 아닌데 법률행위랑 비슷해. 그래서 준 법률행위. 그래서 동네가 이쪽 동네가 준 법률행위 동네가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에 속해요. 그래서 준 법률행위에 최고와 같은 의사의 통지 이딴 게 있다. 자, 시험은 이런 거 연락에 외우는 거 필요 없어요. 시험은 이게 나와. 이게 나와.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의사표시 아니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다. 단독행위도 아니다. 단독행위가 법률행위니까 시험은 이게 3번 나왔어. 이게 한 번 나오고 준법률 용어는 한 번밖에 안 떠요. 그러니까 연락에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막 그런 게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잘못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알아야 문제를 3번 맞히는데 엄한 거 헛다리 걷고 있는 거야. 이거 죽어라 외우거든.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막 사실행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다.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1번 취소, 2번 해제, 3번 추인, 4번 철회, 5번 최고. 정답은 최고. 이렇게 3번 나왔어요. 그러면 최고가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이걸 알아야 해결이 돼요? 아니면 의사표시 아닌 법률행위 아니네? 이걸 알아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나머지 3개는 다 의사표시 법률행위. 이놈은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빨리 교재 정리하고 쉬어야지. 101페이지 최고권. 자, 법조문 왕별합니다. 왕별. 기출 6번. 하지만 왕별해야 돼요. 조문 그대로 답이 뜨기 때문에 그래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 계약. 자, 무권대리 계약입니다. 상대방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 밑줄 본인에게 최고해야 돼요.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 밑줄 추인할지 말지 답 좀 해줄 것을 최고 동그라미 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 상대방 물어보는 상대방은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자, 이달 말까지 가부 알려주세요 했어요. 본인 갑이 그 기간 내 확답 답을 자, 발 동그라미 발 하지 아니했다면 효과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의 동그라미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까지 왕별 이게 죽으라고 장난쳐요. 본인에게 이거 외워주셔야 되고 추인권자인 본인을 이해하면서 그렇지 무권대리는 안 되겠지. 발신주의 예외 첫 번째 도달로 장난쳐요. 발로 반드시 확인해야 돼. 장난쳤는지 안 쳤는지. 추인 거절로 봐. 연락 없으면 거절. 따라서 이걸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장난쳐요. 왕별. 오케이. 다음 페이지. 1번 최고 의사의 통지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고 위에 여백 이걸 적어요. 최고는 이거 의사표시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다. 이걸 적어놓고 별 3개 여기다. 그래서 최고 물어보는 것은 의사표시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다. 그럼 너는 뭐니?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 이건 나중에 흘리는 거예요. 준법률행위 말이 우리 시험에는 뜨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돼요. 준법률행위. 그래서 의사표시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다. 여기에 별 3개 해요. 오케이. 이거 전문으로 끝나요. 굳이 안 봐도 돼요. 자, 철회권 갑니다.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 무권대리죠. 자, 밑줄 본인 추인 있을 때까지. 즉 철회는 추인 전에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엎어. 본인이 추인해버렸어. 철회할 수 없다. 그 근거 전문 이거예요. 추인 있을 때까지. 추인 전에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자, 상대방 비용은 철회 상대방. 자, 본인 밑줄 본인에게 처리할 수 있고요. 또 대리인 무권대리인이에요. 무권대리인 을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다. 철회 상대방은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 이것도 3번 나왔어요. 상대방 정답 주면 아니고 흘러가는 걸로. 자, 아주 중요한 건 나요. 그러나 처리할 수 있는데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는데 계약 당시 상대방 비용이
을한테 대리권 없다는 사실, 묻고 대리한 점을 알았어. 안때 동그라미. 상대방 알았대. 묻고 온 대리란 점을.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 알았어. 그러면 써요. 철회할 수 X. 철회 X. 자고로 철회할 수 없다. 앞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다 바꿔놔요. 철회 X. 철회할 수 없어. 결국 저 위로 가요. 철회권 제목 있죠. 거기 선의. 선의의 동그라미 빵.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다시 전문화. 악이라면 철회할 수 없다. 뭘 먼저 하느냐? 선의. 이걸 외우고 악의는 흘려요. 악의는 처리하려면 묻고 대리한 점을 모른 선의 상대방만 처리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막 외우지 마시고 느끼면서 외워야 돼요. 그렇지. 모르는 놈만 철회라는 강력한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해야 돼. 단순히 선의만 처리할 수 있다. 그거보다는 철회는 아주 힘이 센 놈이다. 계약을 날려버리죠. 따라서 선의 이놈한테만 주지. 우리 법은 묻고 온다는 점을 알면서 그냥 이 나쁜 놈,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이 강력한 힘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그래서 선의만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지. 묻고 온다는 점을 알면서 계약한 나쁜 놈,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이라는 강력한 힘을 법이 주지 않는다. 선악, 예가 왕별, 나머지 법은 별 3개예요. 기출 8번.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건들이 맞춰. 표현들이 나머지 문건들이 살짝 있는데 그건 3월해야 합니다. 3월, 5월. 10분간 쉬고 무효 취소 갑니다.